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16분. 자, 야간 선물은 조금 올랐죠? 0.6포인트 올랐어. 뭐 월봉은 딱히 할 얘기가 없고 0.6을 올려야 되는데 0.6을 한번 올려볼게요. 342.30. 자, 이제 볼게 크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격 볼벤의 위치 여기잖아요. 여기 340.79. 그러면 340.80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고 싶어도 340.80까지의 조정은 필요하고,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자, 332.78. 그러니까 332.75. 예? 332.75가 매수가예요. 매수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죠. 예. 이 구조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예? 버텨야 돼, 그냥. 버티면 이제 다음 주 되면 올라와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면, 이렇게 일주일을 더 버티면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돼야 상승 추세를 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승 추세를 타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수가가 여기라고요. 332.75 정도. 그러니까 매수자는 할 일이 없어요. 단 여기 340.85 위는 아예 매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아무리 높아도 340.80보다는 낮아야 돼요. 자, 여기를 이제 지지로 쓸 거냐? 지지로 쓰면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 350.52. 이 정도까지가 목표가 돼요. 350.52 정도가 이제 목표가 됩니다. 만약에 고가를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끝나는 거라고. 왜냐면 올라갈 공간이 없으니까 내려가는 일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그냥 매도해요. 매도. 이거 이번 주 고가 안 넘을 것 같다 생각되시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복잡해요. 왜? 이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상단선을 붙일지 내려가서 붙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가를 넘어가면 눈치를 보셔야 되고, 고가를 못 넘어가면 그냥 매도 치면 돼요. 근데 이제 매수는 매도랑 다르죠. 그러니까 고가를 넘었을 때 보유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보유할 가치가 없는 거고. 근데 고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는 매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매수는 여기야, 가격이. 332.75라고요. 자, 332.75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세요. 자, 뭐 일봉은 뭐 이슈 없어요. 일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거의 시초가가 하단선이기 때문에 일봉은 올라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봉은 올라갈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의 입장에서 보면 비싸.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 주봉은 제가 보기에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내려가려면 일봉이 고가를 일단 낮춰야 돼요. 응? 일봉이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깨야 아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저가를 지켜요.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킨다고. 그러면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높여가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에너지는 일봉에다가 다 포커스를 해놓은 거예요. 왜?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이건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돈은 다 일봉에다 때려 박아 놓고 일봉만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일봉에 저가 지키고 고가 넘고 저가 지키고 고가 넘고.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매도 치시면 돼요.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럼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상태의 일봉은 매수에게 유리한 봉이에요. 네? 일봉은 매수에 유리하다고. 주봉은 매수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매도에 유리하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봉은 매도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매수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유리하지 않아. 월봉은 당연히 매도에 유리하죠. 네? 지금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매도에 유리해요. 근데 월봉은 10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에 유리한 날짜가 10일이나 남았다고. 근데 일봉은 매수에 유리한 날짜가 3일 남았어요. 3일. 그러니까 일봉은 저가를 깨지 않는 한 3일 동안 매수에 유리하고 월봉은 앞으로 10거래일 동안 매도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에 유리해지겠죠. 예,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봉은 매수에 유리해요. 아직까지 저가를 깨기 전까지는 매수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봉 보고는 매수하시면 되고 주봉은 고가 안 넘으면 그냥 매도 치시면 돼요. 자, 코스피 200 지수 지금 상단선 도달했고요. 예. 월봉도 뭐 거의 상단선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자, 여기서 0.6을 올려야 되니까 3이 되고 343.36. 자, 하단선 여기요. 네. 저보고 매수하라 그러면 334.4 아래. 예? 334.4 아래를 노려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매수자의 영역이고, 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리 341.98. 그러니까 340이 위에서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얘가 오버슈팅을 하면 이 정도까지 가요. 349.84. 저기가 맥스인 거죠. 네.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요 빨간 선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가 죽는 거예요. 예,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고 여긴 사실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양봉으로 봉을 이렇게 올리니까 살아났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양봉으로 또 올리니까 또 살아났어요. 이해되셨죠? 아직 살려놨다고. 죽었는데 살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선이 꺾이지 않는 한 상방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매수가인 거예요. 여기가. 예. 근데 매도가는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격 볼벤이고 여기가 볼벤이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맥스라고. 이해되셨죠? 근데 고가를 못 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가겠죠. 네. 고가를 넘어. 그러면 양쪽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딱 걸어놓고 1번, 2번, 3번. 자,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가는 케이스. 이런 봉이 나올 수 있죠. A.
자, 위로 대충 올라갔다가 아래로 처박는 케이스 B. 예. 고가를 안 넣고 내려 꽂는 케이스 C. 예, 이해되셨죠? 예? 자,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C는 고가 안 넘는 거야. 고가를 낮추는 거고, B는 종가만 낮추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고가를 높이고, 종가도 높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지금 매트릭스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2월 3주. 이게 2월 4주. 자,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여기 보면 자, 2월 3주를 보면 고가 빨강색이고 그 다음에 종이 검정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구간이라고.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면 하락, 종가를 낮추면 하락이에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볼게요. 1번, 고가가 하락한다. 이건 무조건 하락이에요. 왜? 이 영역에서 고가가 하락한다는 건 종가도 하락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가를 내리면 종가도 내릴 거기 때문에 매도라고요. 그래서 고가가 낮아지면 무조건 매도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고가가 높아져. 그러면 종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고가가 높아지면 위에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종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보시면 돼요? 일봉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일봉이 고가를 높여가. 그러면 상승이지. 그죠? 일봉이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깨. 그러면 하락이죠.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일봉이 고가를 높이면 매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일봉이 저가를 높이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는 매수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죠?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는 매도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보유랑 관련 있는 거지. 고가를 넘으면 매수를 보유할 수 있는 거고, 저가를 깨면 매도를 보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가를 깬다고 해서 매도를 강력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거는 물음표예요. 이해되셨죠? 요 전략을 잘 생각하시고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경우의 수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2월 3주, 2월 4주죠. 근데 고가 1이고 고 11011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 01101이에요. 예? 그 다음에 종이 10111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보세요. 고 11011, 저 01101, 종 10111. 자, 보세요. 종가가 하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하락해야 돼요. 그죠?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으로 바뀌는데 그 다음 주에 0이기 때문에 종가가 상승하면 다시 상승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종가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 아닌 거예요. 예? 종가가 하락해도 그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 주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 난 거예요. 2주 연속 하락하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려갔다가 횡보하는데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간 하락해요. 그 얘기는 2월 세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2월 네 번째 주에도 종가가 하락하면 3월 달은 하락한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월 세 번째 주에 하락하고 2월 네 번째 주에도 하락하면 3월 달은 하락에 완전히 유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저가를 깨는 게 의미가 있냐? 없어요. 없어. 왜? 안 내려가. 네? 다음 주에 저가를 깨도 0이라 안 내려갑니다. 언제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주가 이르기 때문에 네 번째 주에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0, 1 구조에서 하락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 0에서 음봉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1에서 깨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2월 세 번째 주가 하락을 위해서 만드는 봉이라면 종가가 저가여야 돼요. 왜? 네 번째 주에 깨기 좋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2월 세 번째 주에 봉을 어떻게 그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그냥 종가가 저가이면 돼. 예? 저가이면 된다고요. 자, 고가는 내려가면 내려가요. 그죠? 올라가면 올라가요. 왜?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횡보하고 떨어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횡보했을 때는 상승이 유지되는 거고 떨어졌을 때는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춘다라는 건 하락을 시작한다라는 거고 고가를 높이면 상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주차가 1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를 높여도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고가를 높인다고 해서 완전히 상방은 아닌 거예요. 음봉 나면 하락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종가는 하락해야만 돼요. 왜? 그 다음 주가 0이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해야만 하락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종가가 상승하면 예, 이건 2월 말까지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더 큰 거예요. 하락하려면 무조건 종가는 내려야 돼요. 근데 고가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반대로 저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주에 내리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위한 흐름이라면 예?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1. 고가를 넘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가는 하락했죠. 고가도 하락했죠. 저가는 상승해요. 근데 저가는 상승한다고 해서 상방이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고가 안 넘고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또. 자, 종가 하락하고 종가 하락하면 하방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봉으로 추세를 죽이고 여기서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추세가 안 죽을 거예요. 예? 종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추세가 안 죽을 거기 때문에 추세가 안 죽으면 2월 사주는 상방에 유리하게 흘러간다고요. 반대로 종가를 죽여버리면 추세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월 마지막 주에 종가가 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에 유리해진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다른 케이스. 자, 그러면 고가를 넘고 떨어져도 상관없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를 안 넘는 케이스가 있고 고가를 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게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되니까 이렇게 낮추면 되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않느냐 넘느냐는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느냐 넘느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지,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342에서 347 요 사이에 큰 봉의 상단선이 다 존재해요. 응? 그러니까 매도가는 월봉이, 그러니까 월봉, 분기봉, 연봉이 다 가지고 있어. 이해되셨죠? 예? 자, 월봉, 분기봉, 연봉이 상단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찍었어요. 다 찍었기 때문에 상위봉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고가만 낮추면 떨어질 수 있어요. 고가만 낮추면 떨어질 수 있다고. 고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고가를 넘고 음봉을 내느냐 고가를 넘지 않고 음봉을 내느냐는 상위봉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분기봉은 아직 고가 안 넘었고 고가가 350일 정도 있어요. 연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연봉의 고가는 400이에요. 400. 그러니까 400을 안 넘는 한 계속 매도라고.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는 400을 안 넘으면 계속 매도고,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350일을 안 넘으면 계속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있지만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350일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고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이 고가를 넘어도 어차피 분기봉 고가를 못 넘으면 분기봉 입장에선 매도고, 주봉이 고가를 못 넘으면 어차피 분기봉 고가를 못 넘으니까 매도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오버슈팅하면 한 349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을 보고 매수를 하시겠다 그럼 말려야 돼요. 네? 이 봉을 보고 나는 매수를 할래. 그러면 제가 붙들고 말려야죠. 이거는 이 봉 보고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야 됩니다. 저라면 말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인데 이거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노란 선 있죠? 요게 이격불변이고 이게 불변이에요. 저는 어떤 선이든 위로 벗어나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붙었죠?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가치는 사라진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매도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매수 가치도 없어요. 왜? 상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단선 있죠?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하단선이 다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저가만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저가가 상승하면 사세요. 언제까지 힘이 유지된다? 수요일. 왜? 3번까지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아래로 꽂아가지고 만약에 3번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하루에 다 죽는 거예요. 저가 깨면 하루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일봉이 저가를 깼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하루에 딱 3개 선이 다 사용되면서 전멸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가가 안 깨지면 사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가가 지켜져야 하나씩 쓰면서 수요일까지 버틸 수 있는 거고, 저가가 깨지면 하단선을 하루에 몽땅 다 쓸 거기 때문에 화요일 되면 아래가 열릴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고가를 못 넘어. 그러면 주봉의 고가를 못 넘는 거잖아요. 그럼 주봉은 위로 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일봉을 죽일 거라고. 왜? 주봉은 아래가 왕창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으로 막아놓은 거지 주봉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주봉은 다다음 주가 돼야 막히니까 다음 주에는 주봉이 안 막혀요. 그래서 일봉이 뚫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일봉이 안 뚫리게 저가를 잘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높이면 매수하시고, 저가를 낮추면 매수하지 마세요. 자, 고가를 낮추면 주봉 고가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예요.
이건 일봉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주봉 때문에 매도입니다. 근데 고가가 높아지면 고민하세요. 왜? 지금 위치는 매도가는 맞는데 일봉도 고가를 넘어, 주봉도 고가를 넘어, 월봉도 고가를 넘어, 그러면 아직 고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버슈팅하는 수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고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1구간, 0구간이에요. 0. 그죠? 여기 1구간에서 올랐잖아요. 자, 0구간. 보이시죠? 그러니까 0구간이 4개 중에 3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오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월요일에 끝나. 자, 이제 화요일부터 1구간에 들어가요. 화요일, 수요일, 그죠? 목요일, 금요일,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화요일 이후에 0구간은 금요일밖에 없어요. 나머지 2월 말까지는 싹 다 1구간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고생하실 거예요. 자, 월, 화, 수, 목, 금. 그죠? 네. 이게 우리 요게 파월, 한덕수, 최상목, 김땡땡 이렇게 됐죠. 재밌어요. 화요일만 괜찮아요. 항상. 월요일은 파월 때문에 오르고, 수요일은 한덕수 때문에 오르고, 목요일은 최상목 때문에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그 영부인 때문에 오르죠. 자, 다시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 이해되셨어요? 말일까지 싹 다 1이에요. 지금 80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0구간 있는 게 여기잖아요. 요게 금요일이라고.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설명하냐? 1번. 자, 화수목 중에 하락이 오면, 하락이 오면 금요일날 상승하면 상승으로 바뀌고, 금요일날 하락하면 하락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말이 당연해 보이잖아요. 상승하면 상승으로 바뀌고 하락하면 하락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금요일날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말일까지 하락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화, 수, 목, 월요일은 아니에요. 월요일엔 상승하든 하락하든 의미가 없어요. 월요일에는 상승이 오든 하락이 오든 이슈 없습니다. 진짜는 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이 오느냐 하락이 오느냐는 주봉이 고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제야. 일봉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문제는 없어요. 주봉이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근데 화요일에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는 주봉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봉이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만약에 일봉이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화요일에? 그러면 금요일날 상승 못하면 말일까지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화요일에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락하기 유리해요. 그래서 하락이 오는 날짜를 잘 찾아야 돼. 제일 좋은 건 화요일부터 하락하는 거고, 화요일부터 하락하지 않더라도 화, 수, 목 중에 하락이 오면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화, 수, 목 중에 하락이 오면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금요일에 내리면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에 내리면 결정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금요일에 내린다라는 건 주봉이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금요일에 내린다라는 건 주봉이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상승 추세는 길게 가야 수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종가가 내린다라는 건 추세가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추세가 깨졌다. 그 추세가 깨지면 일봉은 그 다음 주에 내리기 좋겠죠. 그게 2월 사주라고요. 근데 2월 사주가 돼서 내리기 좋다는 얘기는 월봉이 윗꼬리를 단다는 얘기죠. 월봉이 윗꼬리를 다는 거예요. 주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월봉이 윗꼬리를 다는 거죠. 그 월봉이 윗꼬리를 다는 거는 2개월봉도 윗꼬리를 다는 거고 3개월봉도 윗꼬리를 다는 거고 월봉도 윗꼬리를 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윗꼬리가 월봉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2개월봉도 생기고 3개월봉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연봉도 생겨요. 근데 연봉에 생기는 거 3개월봉에 생기는 게 왜 중요하냐? 상단선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단선을 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매도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좀 판단을 하시는데, 네, 잘 활용하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하락할 때 제일 좋은 모양새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 구조가 하락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예요. 고저종은 1이고 거래량이 0인 경우.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아니에요. 금 아니야. 월, 여기도 화요일.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 요런 날짜들이 하락하기에 정말 좋은 날짜들이에요. 예? 하락하기에 좋은 날짜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이런 날짜들이 하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아래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래량이 맨 위로 가는 시점이 볼벤 20 하단선을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지금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볼벤 20 상단으로 가기 유리하지 하단으로 가기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단 어디 있어요? 하단 여기 있습니다. 하단. 그러니까 327을 가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네?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고. 거래량이 안 늘면 여기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는 327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가려면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죠. 근데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안 만들잖아요.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안 만드는 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아래쪽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는 가기 어렵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으로는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락이 왔는데도 볼벤 20 상단선으로 가는 게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장중에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안 나온다고. 예? 거래량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리기 힘들다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충분하겠죠. 예.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가 맥스예요. 자, 이제 분기봉.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도 상단선까지 다 왔고 월봉은 과해요. 예, 월봉은 과하니까 상방 보시는 분들은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15,900원. 예. 15,900원. 15,900원에서
0.38? 36. 네. 0.36%? 15,900원. 네. 0.36. 그럼 얼마냐면, 15,960원. 60원 정도 오르면 됩니다. 네. 저는 이건 보유 영역이라고 봐요. 보유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보유만 잘 판단하세요. 레버리지는 뭐 하방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예, 이만큼 또 있잖아요. 예, 이만큼. 그러면 매수가가 여기까지 매도가예요. 15,796까지는 매도가예요, 매도가. 그러니까 못 사. 뭐 물론 호재가 뜨면 이 정도 16,790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고,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땐 이 가격을 벗어나는 순간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15,800원 위는 가치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15,092원 정도가 적정 매수가예요. 예? 적정 매수가. 그 다음에, 예. 일봉으로는 저가 안 깨지면 그냥 사시면 돼요. 일봉으로는 저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된다. 반대로 고버스는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죠. 네.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됩니다. 지금 고버스는 분기봉도 이제 매수가에 왔고, 네, 월봉도 과해요. 과합니다. 과한데 눌러요. 근데 누르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2235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네, 10원 내리면 됩니다. 10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 증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국내 증시를 보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요. 없다고.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가 지키면 그냥 사시면 돼요. 저가를 지키면 산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뭐 일봉을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거라 매수하기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월봉이나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사야 될 때고,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분할로 접근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해볼 만한 자리고, 예? 해볼 만한 자리고, 분할이 아니라 나는 몰빵하겠다 이랬을 때는, 예,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기다려야 하는 자리고, 예?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기다리는 게 좋은 자리고,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사야 되는, 예,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예,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저 보여드리고 영상을 하나만 올릴 거라서, 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 안 내리려고, 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국내 증시는 따라는 가는데 의지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강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신용만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30분. 자, 30분 봤을 때 뭐 이슈 없잖아요. 상승 잘하고 있고, 1시간도 잘하고 있고, 예, 2시간도 잘하고 있어요. 4시간도 잘하고 있고, 일봉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3일봉을 봐야 되는데, 3일봉은 보시면 지금 이게
골드를 완성하려면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지금 362.4대 여길 가야 됩니다. 여길 가지 않는 한 아직은 상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상방으로 가는 기준이면서도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여길 가면 상방인데 목표도 동일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죠. 자, 주봉을 보면 주봉도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못 가는 한 상방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방 공간에서 그냥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상방 공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방 공간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3일봉과 주봉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이 주봉은 이제 골드가 낮죠? 골드가 낮고 이제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340.12 여길 기준으로 해요. 자, 이제 340.12 이 수치를 기준으로 아래로 끝나면 이제 목표치가 어디예요? 326.75예요. 75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월 말 종가가 340.12를 못 넘을 거면 326.75로 갈 거고 340.12를 상회하면 뭐 위로 가는 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말 종가가 어디서 끝나느냐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주봉이 죽는다. 그러면 주봉상 340.12를 하회할 거잖아요. 그럼 340.12를 하회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되도록 가야 되니까. 자, 월봉. 월봉은 지금 목표치가 363.7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골드가 났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긴 지금 데드도 찍었고 골드도 찍었잖아요. 이 봉이 여기는 데드만 찍었고 여기 이 봉 지금 이 봉의 경우도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골드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골드를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데드 안에 있어요. 보시면 이 봉이 데드 안에 있는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가 360대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관찰을 하셔야 돼요. 가능성도 있어요. 363.72까지 공간은 어쨌든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월봉은 물음표. 제 기준에선 363대까지는 열어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슈는 주봉이 고가를 계속 높여가면 360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주봉이 고가를 높여. 그러면 363. 얼마지? 7이? 7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63.7이 맞습니다. 주봉이 고가를 낮추면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 고가를 높이면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363.72까지도 5점은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63.72까지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얘가 빨리 내려와서 이렇게 또 다시 되드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 골드를 한번 냈기 때문에. 지금 3일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월봉, 기준선 26이 다 360대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어쨌든 상방은 아닌 거죠. 상방은 아닌데 지금
월봉이 선행 스팬을 일단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방을 보실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무조건 하방이라고 떠들 수는 없어요. 왜? 요런 신호가 있기 때문에 요 신호에 반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눈치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저는 주장을 해야죠.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이걸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과거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2024년도 1월달 수급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하세요. 자, 2023년도 11월, 2024년도 3년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2023년도 11월 봉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12월 봉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1월 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2월 봉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월 봉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10월 봉이 있겠죠? 여기 10월 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보세요. 얘가 개인이 마이너스 6조, 얘가 마이너스 7.5조. 예? 근데 얘가 얼마를 샀냐면 2.8조를 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7.5조로 양봉을 그렸는데 2.8조로 눌렀어요. 말이 안 돼. 그죠? 만약에 이거를 저가를 깨고 내릴 거면 7.5조 이상 사야죠. 그래야 여기 있는 걸 다 청산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청산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튕겨 올라가서 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양봉을 그릴 때 개인이 매도한 금액보다 음봉을 그릴 때 매수한 금액이 크면 하락해요. 근데 양봉을 그릴 때 매도한 금액보다 음봉을 그릴 때 매수한 금액이 작으면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흐름이 이렇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1월 18일이 작년 그 7월 달까지 따졌을 때 저가예요. 자, 1월 18일 보면 개인이 5조 4,800억, 5조 4,600억을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수해. 외국인이 얼마 사고 있어요? 1.2조를 사고 있습니다. 왜 개?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개인이 매수하면 외국인이 매도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당나라, 요게 신라예요. 이게 나당연합이죠. 예. 제가 얘기하는 나당연합이 이거예요. 개인이 매수하는데 외국인도 매수해.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죠. 매수하니까.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선 매수기 때문에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방 속에 상방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예? 개인의 하방 속에 외국인의 상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요. 자, 근데 이제 2월 달이 됐어. 2월 달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개인이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월 18일까지는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 셌는데 2월이 딱 되니까 매도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상방으로 바꿨죠. 개인이 매도하면 상방이라고요, 지수가. 자, 개인이 하방을 보면 상방이고 개인이 상방을 보면 하방이라고요. 그러니까 1월 18일까지는 개인이 상방을 봤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인 거고 2월 첫 거래일이 되면서 개인이 누적으로 매도로 바꿨기 때문에 지수가 상방으로 바뀐 거죠. 근데 상방으로 바뀌는 시점에 6조 4천억을 들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매집을 한 거예요. 예? 개인한테 매수시키면서 지수를 누르면서 자기네들은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딱 바꿨을 때는 외국인은 6.4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어떤 흐름이 존재하느냐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자, 1월 31일 날 어떻게 끝났어요?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 매도, 개인 매수. 그럼 개인은 어딜 봐요? 하방을 보죠. 외국인은 어딜 봐요? 하방을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건 하방이잖아요. 네? 1월 달에 하방을 보면서 끝났다고. 자, 지금 2월 14일이 됐어요. 근데 2월 14일에도 어떻게 돼 있냐? 외국인은 계속 하방인데 개인이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매도니까.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겠죠. 상방으로 바꿔놨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수록 매도가 늘어요. 예? 9천억에서 1.7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응? 상방으로 만들어 놓고 외국인은 매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 예? 지금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걸 누적으로 매수로 바꾸면 매도에 대한 매집이 끝난 거죠. 예, 팔면서 계속 매도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로 바뀌면 매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준비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외국인은 매도로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매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 개인이 매수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어차피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매도인 거예요. 자, 2024년 12월에 3조. 그 다음에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지금 1.7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4.7조 팔았잖아요.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예? 3개월에 4.7조면 큰 건 아니라서 크게 누르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매도를 계속 누적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거라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누적하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지 매도를. 너는 올려줘. 나는 팔 테니까. 그런 의미라고. 근데 이게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수로 바꿀 거냐? 그건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고. 예? 그러기 쉽지 않다고요. 예?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데 이 저점을 안 깨요. 예. 그리고 올라가.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쌍바닥이라 그러죠. 예. 이게 쌍바닥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쓴 돈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쓴 돈 대비 내려가면서 쓴 돈이 이게 크면 내려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크면 누르기 좋지만 올라가는데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내려가는데 들어간 돈이 작으면 누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10월 바닥이면 2개월 동안 13점 얼마지? 5조가 개인이 매도했어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 2.8조를 매수하면 13.5조를 매도했는데 2.8조로 누른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응?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쌍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반대로 예. 이게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여기 매도한 금액이 있어. 그죠? 근데 매도한 금액 대비 매수한 금액이 작으면 이걸 상회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 12일부터 바닥을 찍을 때까지 거의 26조를 내다 팔았어요. 응?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이 내리꽂는데 26조를 썼는데 올라가는데 지금 얼마 쓰고 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있어요. 네? 지금 400에서
313까지 떨어지는 동안 거의 26조를 내다 팔았다고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데 더 팔았어. 예? 내려가는데 26조를 거의 던졌는데 실제로는 24.8조 정도? 예. 내려가는데 쓴 돈이 24.8조예요. 예. 근데 올라가는데 매도를 더 했어. 한 얼마를 더 했지? 여기 1.7조를 더한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려가는데 24.8조를 팔았는데 올라가는데 1.7조를 더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쌍바닥이랑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쌍봉의 개념에도 위배돼요. 왜? 이게 지금 올라가면 이게 매수로 잡혀야 되는데 매도로 잡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수급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313에서 343까지 거의 30%가 올라왔는데 30% 올라온 동안 들어온 돈이 없이 나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이 언제 매수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한 행태로 봐서는 매수로 들어올 확률은 엄청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 바닥에서 30%가 올라오는 동안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는 계속 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예? 계속 팔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외국인이 달려들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증시가 오르고 있지만 뭐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외국인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봉이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여기서 개인이 6조, 여기서 개인이 7.5조 이렇게 이렇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두 개 합쳐서 12.9조를 팔았나?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에요. 예? 근데 3번, 4번 봉 두 개 합쳐서 개인이 12.9조를 팔았고, 예, 1번, 2번 합쳐서 13.5조를 팔았어요. 이거 두 개 합쳐보세요. 이것만 26조예요. 이것만 26조라고.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 탄력으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외국인이 3.4조를 샀어요. 예, 여긴 11조 샀습니다. 아니, 8조 샀어요. 이건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이 봉 두 개 합쳐서 11조 샀어요. 응? 요 봉 두 개에 11조가 들어갔다. 네. 근데 안 팔아. 안 팔아. 안 파니까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네? 안 파니까. 왜? 11조를 샀는데 이걸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음봉을 내면 뭐하고, 이거 그리면 뭐 할 거예요? 안 파는데. 응? 물량이 안 줄어드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24조를 던진 거잖아요. 24.8조를 던졌다. 그러니까 요거 올라가는 동안 26조를 사고 요거 내려가는 동안 24.8조를 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요 구조랑 지금 요 구조랑 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그러니까 같은 구조라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서 외국인이 사고 3번에서 외국인이 샀잖아요. 예? 1번도 사고 2번도 사고 3번도 샀어요. 외국인은. 근데 지금은 1번에서 외국인이 팔았고 2번에서도 외국인이 팔았고 3번에서도 외국인이 팔아요. 그러니까 봉의 형태는 유사한데 거래 대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응?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 왜? 매도예요.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3조, 얘는 마이너스 9,300억. 예. 요건 합쳐가지고 1.7조잖아요. 누적해서.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봉이 이 수급이랑 비슷하냐고. 안 비슷하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요? 이거 뭐 어떻게 지켜? 이 봉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왜? 못 지켜. 하루면 돼. 이걸 음봉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하루. 예. 이걸 이렇게 음봉으로 바꾸는데 하루면 돼요. 하루면 된다고. 왜? 매수가 없으니까. 매도하고 있으니까. 네. 매도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7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나? 그러니까 7천억 사면 음봉 되는 거예요. 이걸 음봉으로 바꾸는데 7천억이면 된다고요. 얼마나 싸요? 예? 이거 음봉으로 바꾸는데 얼마 필요해요? 외국인만 따졌을 땐 8조가 필요한 거죠. 8조. 얘를 음봉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돈이 8조예요. 8조. 얘는 없어. 이미 매도야. 개인 거 바꾸는데 7천억이면 되는 거예요. 자, 8월 달에 이렇게 폭락이 왔다가 이렇게 감았잖아요. 이거 왜 감았겠어요? 감은 이유는 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조라고. 근데 이 봉에서 판 돈이 3.4조밖에 안 팔았어요. 3.4조인가 3.8조인가. 예. 그러면 26조에서 3.8조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 남았지? 22.2조. 그쵸? 그러니까 22.2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 저점을 찍은 순간에 22.2조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올려 팔아야지. 그러니까 올리면서 계속 판 거예요. 올리면서 계속 팔았다고. 이렇게 판 거예요. 왜? 물량이 22조가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끄면서 그동안 매수했던 거 쭉 시간을 끌면서 던진 거죠. 근데 지금은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이 없다고. 매집이 없으면 갈까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봉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는 탄력이 없다고요. 왜?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만 봤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하락이 시작되면 꽤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외국인이 방어 안 해. 예? 내려가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절대로 방어하지 않는다고요. 왜? 자기네들은 매도밖에 없어. 예? 자기네들은 방어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매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파는 거지. 예.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던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계속. 예. 올려주면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계속 이어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가 이 상태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매도보다 외국인 매도가 더 커요. 지금. 예. 그 얘기는 매도를 계속 외국인이 소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원래 의지가 없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올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왜? 외국인은 안 사. 팔아. 에? 계속 팔고 있다고요. 26조가 넘었다고. 작년에 매수한 거 싹 다 팔았다고요. 지금 물량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봉을 보면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양봉 2개째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매물대는 없어요. 산 게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 미국발 악재 한 방, 미국에서 악재 하나 뜨면 그대로 내려꽂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세로 다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 못 하겠다고요. 왜? 이미 많이 올라왔어.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도 계속 매도하는 건 매수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점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질지를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방을 정리해야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하방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이 과연 손절할 만큼의 매력적인 자리냐, 기회가 다 사라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반대로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기회가 오고 있는,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개인이 사야 되는데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걸 계속 기관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시간만큼의 상승 시간은 어느 정도는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어제 결과랑 지금까지의 관찰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증시가 상승을 바로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 하방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라면 보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실이 더 날 수 있어. 더 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매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청산하시는 건 말리고 싶어요. 매수하시는 건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청산하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걸 정리하는 것과 없는데 매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없는데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질수록 더 좋죠. 근데 들고 있는데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뭐 무조건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원망만 쌓여요. 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판단을 제가 대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본인의 생각은 없거든요. 마음만 존재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꼭 해보세요.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이 분석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뭐 청산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저런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해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보유하시면서 시간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면 제 머릿속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피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너무 가벼워요. 자, 저랑 이제 의견을 다르게 가져가실 분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 의견을 드릴게요. 자, 개인이 미국장으로 갔어. 그럼 개인이 미국장으로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 그리고 팔고 가. 그죠? 그럼 팔고 가면 매도량이 늘겠죠. 이건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지수가 상승하겠죠. 왜? 개인이 매도로 잡히니까. 근데 그냥 가. 이건 매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매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내릴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잖아요. 근데 개인 매수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락하죠. 예?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 물량이 있어. 예? 물량이 있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개인이 안 받아. 그러면 더 내리는 거지. 자기네들은 100을 팔아야 되는데 개인 매수가 50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 밑에 대기 물량 50까지 체결해서 하락을 해야 되니까 폭락이 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미국장으로 갔다라는 거는요, 폭락하기 좋은 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승하기 좋은 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폭락하기 좋은 장이 되는 거지. 왜? 개인이 매수를 많이 받아. 많이 받으면 적게 떨어지면서 많이 받으니까 덜 빠지겠죠. 근데 개인이 매수할 돈이 없어. 그러면 외국인은 100을 팔아야 되는데 개인이 50밖에 못 받으면 100을 받을 때까지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미국장으로 가는 게 상방에 유리한 거냐? 아니죠. 폭락에 유리한 거죠. 근데 팔고 간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팔고 가면 매도량이 증가하니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미국장으로 가는데 팔면서 미국장으로 가면 상승이 유리한 거고, 팔지 않고 신규 거래자만 미국으로 가버리면 국내 증시는 폭락하기 딱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팔고 미국으로 가는 건지 안 팔고 미국으로 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고요. 근데 개인이 미국장으로 갔을 때 이게 상방에 유리한지 하방에 유리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입장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면 지금도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니까 오르는 거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량이 증가하면 상승하기에 더 유리한 거고, 매도량이 감소하면 크게 오르기 어려운 거고, 매수를 해버리면 쏟아진다고. 근데 우리는 매수를 적게 하면 덜 빠질 것 같죠? 매수를 적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싶은 물량이 있으면 그것만큼 하락시켜서 체결시키니까 폭락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